네, 강프로입니다. 삼성전자 보겠습니다. 자, 삼성전자 금요일날 끝났고요. 그리고 보합권에서 끝났습니다. 뭐 여러 가지 기사들도 나오고 뭐 이렇게 보는 사람 저렇게 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항상 이야기를 드리는 바가 있죠. 여기 기사에는 이런 식의 기사들이 나와요. 엔비디아 실적 발표 영향으로 삼성전자 개인은 저가 매수에 들어왔지만 뭐 삼성전자 주춤하고 하이닉스는 올랐다 뭐 이런 식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뭐 밑에 뭐 내용들 볼 것도 없어요. 그냥 뭐 제목 붙여놓고 뭐 쓰잘데기 없는 얘기 해 놓은 겁니다. 자,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하나입니다. 삼성전자는 이미 방향성이 결정됐다. 그리고 매수해야 되는 구간이 아직 남아있다. 근데 삼성전자와 함께 관련돼 있는 종목군들을 매매를 했을 때 꾸준하게 수익 구간을 만들어갈 수 있다. 왜? 삼성전자가 한번 방향성을 잡았다는 건 미증시에 대한 움직임도 앞으로 긍정적인 내용이 계속해서 반영이 된다는 게 됩니다. 무엇보다 삼성전자가 올라간다는 건 한국 시장 같은 경우에도 최소한 저가는 확보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삼성전자가 올라가기 위해서는 시장에 대한 움직임도 정말 중요합니다. 왜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느냐? 주식시장은 모든 부분에서 선반영되기 때문에 그래요. 삼성전자가 올라가니까 뭐 한국 시장은 물론이고 미증시까지 올라간다 이런 이야기를 드리고자 하는 게 아닙니다. 앞으로 미증시에 대한 부분, 그렇죠? 당장에는 조정 구간이 조금씩 나오고는 있어요. 당장에는 왜 그럴까요? 미증시는 단기간에 상승폭이 컸고 그리고 이건 앞으로 실적을 떠나서 미국 경기가 좋아질 수 있는 내용을 먼저 반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 좋아질 수 있는 내용이 거품이냐 아니냐 이 논란은 앞으로도 계속 될 거예요. 그리고 실제 거품이었을 경우에는 당연히 무너지게 되겠죠. 근데 그건 지금 가격대가 아니라 올라간 이후가 된다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계속해서 이야기를 드렸던 거예요. 근데 왜 지금부터 올라간 이후라고 이야기를 드리느냐? 이미 신고가를 돌파를 했으니까요. 자, 그러면 미증시 같은 경우에도 선반영 구조에서 벗어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삼성전자 주가를 다시 한번 보자고요. 자, 별다른 좋은 얘기가 없었을 때 주가는 계속해서 횡보 구간을 만들어 오고 있었습니다. 그게 작년 11월 달부터 시작해서 한 달, 두 달, 세 달, 네 달,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달, 한 8달 정도가 돼요. 제가 대략 올해 3월에서 4월 달 정도부터 삼성전자 영상을 거의 매일매일 이틀에 한 번꼴로 계속해서 찍어드리고 있는데 왜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는 거냐? 삼성전자가 방향을 잡았을 때 더 이상 하락하지 않는 부분을 확인을 했을 때 삼성전자보다 관련돼 있는 종목군들이 훨씬 더 긍정적인 내용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삼성전자가 실제 지금처럼 바닥부터 거의 한 30% 가까운 상승세가 나왔잖아요. 이 상황에서는 우리가 어떤 식으로 봐야 되냐면 이미 7만 원을 돌파한 상황이 나왔고 그리고 여기서 등락 구간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근데 삼성전자가 5만 원대에서 7만 원까지 돌파하는 이 상황에서 실적에 대한 증가폭이나 실적에 대한 개선세가 발생한 것은 아닙니다. 그렇죠? 그러면 최소한 실적이 더 이상 떨어지지 않는 것 정도는 확인을 해야 돼요. 그렇죠? 왜? 주가는 이미 올라왔으니까. 이런 과정에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눌림목 구간이 발생을 하는 건데 우리가 반대로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이 구간에서 호재라고는 단 하나도 없던 삼성전자가 주가가 오르기 시작한 이후부터 7월 달부터 뭐가 나왔죠? 정말 그렇게 안 나오던 거의 한 3년 만에 첫 번째 파운드리 수주가 들어왔습니다. 파운드리 수주가 어떻게 발생을 했나요? 아까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테슬라, 그쵸? 빅테크에 대한 파운드리 수주 플러스 애플에 대한 내용까지도 포함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 구간에서 HBM 가지고 엔비디아 퀄테스트 통과 한 해 만에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해서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우리가 이쪽 구간에서 뭘 봐야 되겠습니까? 아무것도 안 나왔어요. 아무것도 결과를 보면. 근데 결과적으로 보면 어떻습니까? 삼성전자의 HBM4가 엔비디아 퀄테스트를 통과를 했다는 게 여기 7만 원을 돌파하고 나서 나왔어요. 그러면 앞으로 실적에 대한 예상치가 당연히 높아질 수밖에 없죠. 어떤 내용이 나왔는지 한번 확인해 보죠. 자, 이 내용인데 9만전자 다시 보인다. HBM4 순항의 삼성전자 재부상. 이렇게 내용이 나왔습니다. 보세요. 반도체 환율 정책 변수로 투자 심리가 위축됐던 삼성전자에 다시 투자금이 몰리고 있다. 차세대 HBM4 개발이 순조롭고 이르면 오는 4, 4분기부터 초기 생산에 진입할 것이라는 관측이 증권가의 힘을 얻으면서다. 이 밑에는 안 보겠습니다. 일단 HBM4가 엔비디아 퀄테스트에 통과를 했습니다. 그리고 세계에서 지구상에서 D램
D램 기준에서 D램이 층으로 쌓여 있는 게 HBM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D램 생산에 대한 부분이 받쳐줘야 엔비디아에서 원하는 물량을 맞춰줄 수가 있어요. 근데 지금은 HBM에 대한 가격이 비쌉니다. 왜 그럴까요? 하이닉스 팹에서 나오는 HBM은 성능은 HBM3E까지를 얘기하는 겁니다. 당장에는 삼성전자 HBM3E보다는 좋습니다. 근데 그렇기 때문에 엔비디아에서 받아 쓰고 있죠. 우리가 여기서 하나 생각해 보자고요. HBM4까지 갔을 때 HBM4에 대한 부분은 엔비디아 퀄 테스트를 통과한 삼성전자가 가지고 있는 하이닉스보다 3배, 4배 이상의 생산 캐파를 가지고 있는 삼성전자가 실제 생산 능력을 풀로 돌려서 엔비디아에 납품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가장 큰 수혜를 보는 게 어딜까요? 엔비디아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지금 퀄 테스트가 통과를 했을 때 내려야 되는 건 어디예요? 하이닉스라는 거예요. 그럼 가장 큰 수혜를 보는 건 어디예요? 엔비디아입니다. 그럼 여기서 삼성전자는 뭐예요? 없던 매출이 다시 생기기 시작했기 때문에 당연히 앞으로 실적에 대한 좋아지는 부분은 당연히 반영이 되는 거죠. 근데 이 모든 내용들이 언제 나왔어요? 7만 원을 돌파하면서 5만 원대 나오지 않았다는 거죠. 내가 주식은 싸다고 매수하는 게 아닙니다. 어떤 패턴이 나왔기 때문에 매수하고 쌍바닥이 나오고 다중바닥이 나오고 삼중바닥, 사중바닥 여기서 뭐 삼각수렴이 발생하고 이래서 올라가는 게 아니라 주가는 이미 올라간 이후에 우리가 타점을 잡고 매매를 한다고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삼성전자는 그 첫 번째 단계를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제가 관련된 종목군들의 이야기를 계속 드렸죠. 테크윙, PSK, 그리고 하나마이크론, 그리고 두산 테스나, 그리고 원익홀딩스. 지금 여기 보면 이제 바닥권에서 꿈틀거리고 있는 테크윙, HBM 장비주입니다. 테스트 쪽이죠. PSK 마찬가지고요. HBM 쪽이고요. 하나마이크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두산 테스나는 파운드리 쪽이에요. 그리고 HBM도 일부 섞여 있습니다. 그리고 삼성전자 쪽이기 때문에 두산 테스나의 수혜는 가장 크다고 볼 수 있고 원익은 전통적인 삼성전자 벤더입니다. 그렇죠? 거의 뭐 1차 이상의 벤더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여기서 변동성이 큰 쪽으로 가야 되는 게 어떤 걸 기준해서 가요? 삼성전자를 기준해서 간다는 겁니다. 삼성전자를 팔고 이쪽으로 오세요. 이야기를 드리는 게 아니에요. 삼성전자가 이렇게 바닥권에 있는 가격대를 단단히 받쳐주고 있었을 때 급등하는 종목을 매수하세요가 아니라 종목을 고를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당장에 우리가 매수해야 되는 부분은 삼성전자를 보유하고 있다면 삼성전자를 꾸준하게 보유하시면 되고요. 관련돼 있는 종목군들과 함께 삼성전자 파운드리와 삼성전자 HBM에 대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게 앞으로 3분기 그리고 4분기까지 큰 수익을 낼 수 있는 상황이 온다는 겁니다. 자, 그럼 큰 수익을 냈었던 상황이 어떻게 됐는지 한번 체크를 해보고 가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시세 측면에는 그래요. 우리가 중소형주 또는 중형주, 중대형주가 삼성전자나 하이닉스보다 시세가 잘 나온다는 건 사실상 다들 알고 있죠. 그래서 원래 기본적으로 어떤 시세가 나왔었는지를 본다면 하이닉스 시세가 진행 중일 때 하이닉스는 지금 거의 한 26만 원, 7만 원 정도 하고 7월 11일 날 고가가 형성이 됐습니다. 30만 원 정도 고가가 형성이 됐는데 그 이전에 24년, 1년 전에 고가는 얼마예요? 24만 원 정도가 나와요. 근데 이 저가는 7만 원 초반대 정도가 나옵니다. 근데 이때 7만 원부터 그냥 24만 원까지 잡았을 때 한 서너 배 정도 올라왔다고 우리가 가정을 잡아보고요. 여기서 한미반도체 그렇죠? 얼마입니까? 만 원대부터 19만 원대 거의 한 20배 정도 주가 상승이 나왔고요. PSK 홀딩스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 보면 7천 원대에서 8만 원대까지 10배 이상의 상승세가 나왔죠. 이 두 종목군들 말고도 몇 가지 종목군들이 더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 삼성전자가 HBM을 이때 당시에는 성공하지 못했지만 성공하지 못했더라도 주가 상승이 나왔었던 종목군들이 있죠. 삼성전자의 HBM 장비를 납품할 수 있다는 기대감이 있었던 종목군들. 예를 들어서 뭐 DI나 이런 종목군들이에요. 그렇죠? 이 종목군들도 올라가는 구간에서 충분히 상승세가 나왔고 그리고 미국에서 GPU가 정말 불티나게 팔리다 보니까 변압기에 대한 새로운 수요가 발생했고 여기서 HD, 현대 일렉트릭과 같은 종목군들은 아직까지도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의미하는 바가 무엇이냐? 주식시장은 이 모든 내용, 삼성전자가 가격대를 버티고 있을 때
코스피가 바닥을 만들고 올라가고 있고 나스닥은 큰 꺾임이 없으며 엔비디아는 꾸준하게 상승하고 있는 상황들, 이런 모든 내용들이 갖춰져 있는 게 지금이라는 겁니다. 단지 삼성전자는 장기간 침체 구간 그리고 안 좋았었던 전망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올라가고 그리고 고가 매물을 소화하는데 시간이 걸린다 뿐이지 여기서 뭐 팔아야 되거나 그런 게 아닙니다. 하지만 삼성전자를 내가 가지고 장기간 보유하고 있었다면 변동성에 대한 목마름이 있을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관련돼 있는 종목군들과 함께 삼성전자 플러스 그리고 삼성전자 HBM 그리고 플러스 삼성전자 파운드리에 대한 포트폴리오를 구성을 해라.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내용 모두는요. 그렇죠? 전체 섹터에 모두 적용이 됩니다. 2차 전지를 할 때도 마찬가지. 에코프로 BM, 포스코 퓨처엠, 포스코 홀딩스 이런 식의 움직임. 그리고 화장품 할 때도 그렇죠? 북미 쪽에 대한 부분, 뭐 코스메카 코리아 그리고 이쪽에서 판매가 잘 되니까 ODM 업체들 여기서 생산하는 거, 그렇죠? 뭐 코스맥스나 이런 쪽, 콜마 쪽 이런 쪽에 대한 움직임. 그리고 유통 쪽으로 지금 APR 같은 종목군들, 이런 종목군들이 전체적으로 상승 구간을 다 만들어 간단 말이에요. 근데 삼성전자도 이런 식의 움직임의 시작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거예요. 7월 달 지나고 나서 7만 원대를 만나기 시작했고요. 이때 앞으로 좋아질 수 있는 호재거리들이 발생하기 시작했고 그 앞으로 좋아질 수 있는 호재거리 중에 가장 중요한 점은 HBM 플러스 파운드리까지 모두 다 나왔다. 그럼 여기서 당연히 9월 달에는 신고가를 가는 게 맞고 이 구간에서 우리가 타점을 잡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정부에서 5,000포인트까지 보내겠다고 합니다. 이걸 믿네 마네에 대한 부분이 아니라 시장은 믿고 있기 때문에 신고가를 간 겁니다. 코스피도 마찬가지고요. 코스닥도 마찬가지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는 거예요. 이번 정권에 대한 지지 여부, 뭐 나는 뭐 이번 정부를 지지하지 않는다 이런 것들 그냥 다 떠나세요. 주식 투자를 할 때 돈 벌어야 되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삼성전자와 함께 어떻게 타점을 잡고 매매 구간을 잡아야 되는지를 여기 소통방에서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당장에는 시장에 약간 지지부진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고 미증시도 단기간에 상승폭이 너무 컸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 약간의 불편함은 있을 수 있지만 우리가 봐야 되는 부분은 딱 하나입니다. 가격만 보자. 그래서 항상 가격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고 있고요. 여기 금요일날 장 끝나고서도 여기 8월 29일 장중에는 제가 그동안 강했었던 하나오션이나 이런 종목군들 그쵸? 계속해서 실시간 타점 공유해드리고 있고 두산에너빌리티 같은 경우에도 7월과 8월 달 지나면서 100% 이상 거의 한 200% 가까운 수익 구간을 만들어냈습니다. 이따 제가 계좌 오픈해서 확인시켜 드릴 겁니다. 그리고 내용도 보시면 어때요? 장 마감하고 이야기를 드린 겁니다. 코스피 코스닥 보합권 주도주들 위주로 약세 진행 중. 그리고 8월 정부의 세금 이슈가 터지면서 시장에 힘이 빠져 있다. 기간 조정 필요하고 한 달간의 기간 조정을 받은 상황 시장 기준이고요. 미증시도 엔비디아 실적 이후에 약간의 조정 구간이 들어올 수 있지만 필요한 그쵸 이격 조정에 필요한 조정을 받는 거지 특별하게 위험 요소가 전혀 없습니다. 금리 인하 전에 약간의 경제 지표가 흔들리거나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금리 인하 전에 출렁임이 있다는 거지 절대 미증시는 추세적인 하락 구간으로 갈 수가 없다. 그랬다면 이번에 3월과 4월 달에 관세 이슈가 터지고 나서 나스닥 그리고 S&P 500 모두 신고가를 만들지 못했을 겁니다. 이미 신고가에 갔다는 건 미래 가치가 반영되는 첫 번째 구간을 다시 넘었다는 게 됩니다. 그리고 이 부분들을 제가 어떤 식으로 매매 구간을 잡아야 되는지 주도 섹터, 원전, 조선, 바이오, 반도체, 방산까지 포함해서 그리고 주도 섹터만 매매하고 타점 공유할 때만 매매하면 된다. 항상 주도 섹터에 대해서 실시간 타점을 함께 공유해드리고 있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댓글 하나씩 달아주시면 무료 입장 가능하고요. 입장 링크는 여기 010-8713-1916으로 구독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소통방 입장 링크 순차적으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소통방에서 진행하는 내용 똑같이 따라서 매매를 했을 때 어느 정도까지 수익 구간을 만들어낼 수 있는지 그 부분은요. 실제 제가 매매한 내용을 가지고 이야기를 드릴게요. 자, 키움 사용하시는 분들은 0606 화면을 눌러보시면 모두 나옵니다. HD 현대 마린 엔진 최근에 조선주 너무 좋죠? 이 상황 한번 볼게요. 24년도에도 신고가 구간에서 매매를 해왔습니다. 그쵸? 싸게 사지 않아요. 삼성전자 제 뭐라 그랬습니까? 9월달 되면 무조건 신고가 나온다. 그리고 관련되어 있는 종목군들은 정말 폭발적으로 올라가기 시작할 거다. 제2의 한미반도체 같은 종목군들이 터질 거라 그랬죠. 그리고 삼성전자 HBM에 대한 결정은 25년 8월달에 나왔는데 그쵸? 그 전에 이미 DI와 같은 종목군들은 5배, 6배씩 시세를 내버립니다.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주가는 기대감에 의해서 상승을 합니다.
자, 그럼 보세요. HD 현대 마린 엔진 같은 거 기대감이 작용한 신고가 구간부터 매매를 한 결과 작년의 상황 30%대 수익 구간, 14%대 수익 구간, 그쵸? 분할로 차익을 보기 시작하죠. 이렇게 매매 구간을 만들어 가야 돼요. 자, 그럼 지금 같은 경우에 매도한 결과 어떻습니까? 10%와 13%대 수익 구간 충분하게 만들어내고 있죠. 그러면 여기서 너무 높게 산 거 아닌가요? 이렇게 보실 것 같은데 또 가는데 요건 못 먹었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기존에 조선주 중에서 매매를 해왔었던 한화 오션과 같은 종목군들 어떻습니까? 신고가 이후에 매매 구간을 잡은 결과 올해 초에 57%의 수익 구간, 그리고 7월과 8월 달에 수익 구간 어때요? 33%, 8월 11일 날 충분하게 수익 구간 나오죠. 시장이 횡보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나서 다시 반등 확인하고 매수 구간을 금요일 날 잡았다. 하나오션뿐만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거 요즘에는 조금 지지부진한데 어떻습니까? 신고가 구간에서 매매한 결과 충분하게 8월 19일 날 117%의 수익 구간, 그리고 밑에 내려보면 151% 7월 28일 있고요. 밑에 내려보면 188% 7월 1일이 있습니다. 그쵸? 분할로 계속해서 수익 구간을 만들어내고 반등 확인하는 구간마다 다시 매수 구간을 잡고 떨어지면 손절할 수도 있겠지만 그 손절에 대한 폭까지 소통방에서 모두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고 있고, 손절은 5% 내외가 됩니다. 조금 늘어날 수 있고 조금 안쪽으로 나올 수도 있고 보합권의 매도가 나올 수도 있어요. 이건 모두 시장 움직임에 따라서 다르다. 하지만 치명적인 리스크는 존재하지 않는다. 왜? 가격 확인하고 바로 행동에 옮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모든 내용들은 여기 신고가 이후에 주도주를 공략하기 때문에 큰 리스크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왜? 시장을 이끌어가는 종목군들이니까. 그리고 이 모든 내용은 소통방에서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삼성전자의 실시간 타점도 함께 공유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무료 입장 가능하고요. 댓글도 하나씩 달아주시고 입장 링크는 제가 여기 010-8713-1916으로 구독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소통방 입장 링크 순차적으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두 자릿수 또는 세 자릿수씩 수익 구간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내가 어떤 부분을 체크하고 봐야 되는지 그 이론적인 부분은요. 여기 삼성전자의 단기 보유 전략, 가격 전략 두 가지인데 단기는 2주입니다. 2주 동안 내가 어떻게 수익 구간으로 만들 것인지 그 부분이고, 그러기 위해서는 가격에 대한 부분 중요하고요. 가격에 대한 이해가 되었을 때 주도주, 신고가 두 가지 내용에 대한 이해가 될 겁니다. 주도주를 파악을 해야 수익 구간이 크게 키워질 수 있고 시장보다 높은 수익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 내용 모두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여기 010-8713-1916으로 삼성전자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단기 가격 전략 함께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장 참 어렵죠. 그냥 올라갔으면 좋겠는데 항상 조정을 줍니다. 삼성전자의 바닥을 확인하고 나서 저는 이수 페타시스를 매매 구간을 잡았습니다. 그런 결과 어때요? 5월 달에 매수해서 8월 초에 매도한 결과 76% 이렇게 터집니다. 이수 페타시스는 뭐예요? AI 가속기. 이미 시세가 나왔기 때문에 조정이 들어오면서 이격을 좁힐 수도 있지만 다시 확인이 될 때는 매수구간 잡아야 되죠. 이 모든 내용들이 삼성전자의 가격이 더 이상 빠지지 않는 추세 구간에 진입했기 때문입니다. 9월달 되면 마지막 매수 기회가 옵니다. 그 마지막 매수 기회까지 소통방에서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여기 010-8713-1916으로 구독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무료 입장 링크 함께 공유해드리고, 무엇보다도 삼성전자와 함께 9월달에 어떤 종목군들을 공략해야 되는지 제가 주도주 중에서 딱 한 종목만 준비를 해놨으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요. 모든 분들이 성공 투자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네, 주식 투자를 할 때 항상 체크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자, 제가 영상 초반부에도 이야기를 드렸지만 항상 주식 투자에서의 시세, 즉 주식 시세는 가격이 먼저 반영한다는 점입니다. 자, 어떤 호재나 악재를 찾으실 텐데 그런 호재나 악재를 찾아서 우리가 매수와 매도를 반복했을 경우에는 주식 시세가 올라가는 과정에서 꼭 내 것만 털리고 올라가는 경우가 비일비재했을 겁니다. 제가 매매를 했었던 종목군들 중에서 어떤 식으로 시세가 진행되고 연결이 되기 시작했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체크를 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먼저 조회를 눌러서 이야기를 드릴 텐데 이렇게 조회를 눌러서 먼저 보여드리는 건 조작이 불가능하다는 걸 먼저 보여드리는 거고요. 자, 내용 한번 보겠습니다. 자, 재룡산업 시세 구간, 올라가는 구간 확인하고 나서 매매를 한 경우에 34%대 수익 구간. 자, 다음 종목 한번 보겠습니다. 한화오션 신고가 이후에 다시 상승하는 구간, 그리고 수익 구간은 57%까지 늘어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공통점이 있다는 겁니다. 먼저 돌려보면서 이야기를 드리도록 할게요. ABL 바이오
자, 이것조차도 마찬가지죠. 시세 이후에 다시 큰 폭의 급등 구간, 그리고 76%까지 시세 구간이 발생했다는 점, 어떤 종목이든 가격대가 올라가는 부분이 먼저 나왔다는 게 핵심 포인트예요. 자, 다음 종목 보겠습니다. 자, 자람 테크놀로지입니다. 어떻습니까? 이것조차도 마찬가지죠. 74.8%의 수익 구간을 냈는데 단 3일 걸렸습니다. 시세가 나왔었던 구간은 동일하게 신고가 이후에 발생했다는 점. 그리고 마지막으로 두산 에너빌리티. 두산 에너빌리티도 계속해서 상승 구간을 만들어가고 있지만 당연히 신고가 이후에 시세가 나오고 있다는 점. 호재나 악재 때문에 이 내용으로 인해서 주가가 올라가는 것은 맞지만 어디든 간에 가격이 먼저 반영하는, 즉 신고가 구간 이후에 50%, 60%, 70%대 수익 구간이 나올 수 있다는 점. 자, 우리가 세력들도 아닌데 계속해서 시장을 추적 관찰할 수 없겠죠. 가장 효율적으로 볼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그리고 거기에 맞는 종목을 딱 한 종목만 준비를 해왔습니다. 자, 첫 번째, 주도주 공유에 대한 부분인데 수익률 기대치는 15에서 30% 안쪽으로 잡는다. 물론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도 있겠지만 허황되게 200% 올라간다, 300% 올라간다, 이렇게 보기 위해서는 우리가 충분한 시간 투자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정작 조정이 오기 전에 안정적으로 보유할 수 있는 그 시간은 길어봤자 2주 안에 끝내야 되는데, 그 안에 나올 수 있는 조정 구간까지 포함해서 나올 수 있는 수익률 기대치는 15에서 30%가 적당하고 시장에 도움이 있었을 때 추가적으로 상승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세 가지 조건을 만족해야 됩니다. 자, 첫 번째, 직전 3개월 가장 강했었던 업종. 아까 전에 말씀드렸죠? 신고가 구간에 있었던 종목군들이라는 점. 자, 그리고 3개년 연속 순이익, 즉 단기 순이익 전망치가 증가하는 거지 실제 실적이 좋아지면 주가는 이미 높은 위치에 있는 겁니다. 단순히 가격이 올라갔다고 해서 높은 위치에 있다는 게 아닙니다. 무슨 얘기냐? 실적이 올라간 만큼 주가가 그만큼 올라와 있다면 그건 비싼 주식이 되겠죠. 앞으로 나올 수 있는 예상치에 대한 실적보다 주가가 더 낮은 위치에 있어야 돼요. 하지만 가격이 올라가는 건 다른 거다. 그래서 전망치가 증가한 종목을 찾자. 자, 그리고 가장 중요한 점, 올라가려면 돈이 필요하겠죠. 즉 매집봉이 들어와서 가격대를 올리고 외국인이나 기관들, 즉 세력들의 미친 매집 구간을 확인을 해야 된다. 자, 그럼 어떤 종목이냐? 제가 이렇게 준비를 해왔고요. 자, 주도주 공유. 아까 전에 말씀드렸죠. 15에서 30% 2주 안에 낼 수 있는 수익률에 대한 기대치입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준비해온 종목에 대한 부분은, 자, 폭등 전에 꾸준하게 매집 구간이 발생했다는 점, 그리고 상승하는 구간에서도 계속해서 거래 대금이 늘어나고 있었다는 점, 그리고 직전 3개월 내 신고가 돌파 종목. 그쵸? 분명히 시장이 어떤 상황이든 간에 주가가 올라가는 상황이 나와야 되고 올라가는 과정 안에서 반드시 거래대금은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현재 시세가 나오기 전 마지막 매수 기회 구간에 있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올라가는 구간에서 거래가 늘어난 거 보이죠? 그리고 옆에 제가 세력들의 매수세를 체크한 내용을 보시면 올라가는 구간별로 거래대금이 늘지만 올라갈 때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세가 지속적으로 들어왔다는 점. 이 구간에서 제가 종목만 드릴 수도 있겠지만 어떤 식으로 타점을 잡고 매매를 해야 되는지 소통방에서 함께 진행을 하고 있고요. 소통방은 모두 무료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물론 종목만도 따로 드리겠지만 등락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타점을 잡아야 되는지 그런 부분 소통방에서 진행하고 있으니까 여기 010-8713-1916으로 주도주 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제가 강프로의 소통방도 함께 초대를 해드리면서 지금 2주 안에 15에서 30% 수익률에 기대되는 주도주를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항상 어려운 주식시장이지만 제가 준비한 이 종목 받아가셔서 모든 분들이 큰 수익 내셨으면 좋겠습니다.